안녕하세요. 12학년 논문 발표의 끝을 마무리 짓게 된 신윤입니다. 제가 작성한 논문의 제목은 현대미술의 기준에 대한 고찰, 피카소, 디샹, 고스스, 폴록의 작품을 중심으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어머. 네. 현대 미술을 감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딴 게 정말로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건 현대미술 이전의 기존 미술에서 아름다움과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시되었다면 현대미술은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미술이 현대미술이라고 불리게 되는 바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난해한 작품들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이 궁금했기에 주제를 처음 정할 당시 졸업 논문의 주제를 현대미술의 가치 판단 기준 탐구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들어있는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를 전문가들의 평가와 정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 두 가지 자료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찾고 그 경매 사이트에서 미술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작품 몇 점을 찾아서 분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미술 가치 판단 기준을 위해 경매 사이트를 뒤지던 중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매 사이트에서 제가 찾으려던 정보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연구의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구의 방향성을 잃어 방황하던 저는 어느 날 제가 현대미술의 가치 판단이라는 주제를 설정한 것의 뿌리에는 이딴 게 정말로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에 대해선 현대미술의 가치 기준보단 현대미술 자체의 기준이 더 좋은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때 졸업 논문의 주제를 현대미술의 가치 판단에서 지금의 현대미술의 기준에 대한 고찰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먼저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미술의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특징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 4명을 선정했습니다. 네, 있죠.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디샹, 잭슨 폴록, 그리고 조셉 코스스입니다. 이들은 각각 미술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 동시에 여러 미술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현대미술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작가들이기에 이들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작품들 간의 공통점에 주목하여 현대미술의 특징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분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현대미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것의 첫 번째는 내 작가의 작품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그림을 하나씩 선정을 하였는데요. 잠시만요. 그것들이 바로 이제 피카소의 도라 마르의 초상. 네, 잠시 설명도 있습니다. 보시죠. 네, 그리고 듀샹의 샘, 그리고 조셉 코스스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네, 그리고 잭슨 폴록의 넘버1입니다. 저는 이 네 작품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미술의 핵심 기준 3가지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 미술 기법의 탈피, 의도와 개념 중심, 관객과의 소통입니다. 또한 학교로 강연을 위해 찾아오셨던 테이트 미술관 미술 해설사 윤상인 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작가의 유명세, 작품의 영향력 등의 현대미술의 작품의 외적 특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특징들 또한 제가 지금까지 본 작품들에 어느 정도 부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찾은 기준들을 저희 학교 학우들의 작품에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직 정말 유명한 작가는 아닌지라 작품 외적 특성인 작가의 유명세 작품의 영향력은 아쉽게도 빼게 됐고요. 네, 방금 보셨죠? 현재민 작가의 불면증입니다. 네, 저는 제가 찾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 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작가분들이 작품과 함께 해석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해설과 작품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전에 도출한 특징들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현재민 씨의 불면증이죠.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 해석은 이러는데요. 이 작품은 눈의 반복적 배치와 인물 표현을 통해 불면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 또한 표현했습니다. 네, 이 작품을 기존 미술 기법의 탈피 중심으로는 기존의 미를 기준으로 한 사실주의 기법에서 벗어나 과감한 붓터치와 비현실적 요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존 미술 기법을 탈피했습니다. 네, 이 작품을 또 의도와 개념 중심으로 본다면 작품 속 눈을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압박과 부담감 또한 간접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이 중심에서는 이렇게 작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매개체로 관객은 거대한 눈의 압도감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익숙한 작품이 나왔네요. 네. 이 작품에 대한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배경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포즈를 한 인물을 통해 이질감 그리고 사회에서의 소외와 고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목에 가장 크게 이렇게 되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작품과 똑같이 기존 미술 기법의 탈피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본다면 이 작품은 이질감이라는 주제를 묘사하기 위해 관습적이고 조화로운 미적 기준, 그러니까 인체 비율이라던가 그런 거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파괴를 했어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고 있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의도와 개념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이 작품은 이질감을 시각화해서 소외의 감정을 묘사하고 이것 또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또 관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본다면 관객은 작품의 인물을 통해 이질감을 느낌으로써 작품에 참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질감이 이 작품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관객들이 이질감을 느낌으로써 작품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유건택 작가의 무죄입니다. 네. 눈을 감았을 때 가끔씩 볼 수 있는,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기하학적 형태 있잖아요.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형태와 라디오헤드의 음악을 기반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수채화 잉크를 사용해 여러 번 겹쳐 칠하며 깊이감이 형성되었고 실수로 생긴 잉크 자국조차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기존 미술 기법의 탈피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작품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를 목적으로 한 방식 대신 추상적인 구도,
그리고 즉흥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기존의 미술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와 개념 중심으로는 해당 작품의 라디오헤드의 노래를 통한 경험을 중심으로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청각적 경험 또한 즉흥적으로 작품에 반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의도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또한 관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본다면 또 제가 해설을 받았지 않습니까? 해설에서 작가는 이 작품을 가운데에 집중하며 검정색 잉크 자국들을 중심으로 볼 것을 작가가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것만을 넘어 관객이 작품을 특정 방식으로 응시하고 직접 참여해야만 이 작품이 완성된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한계 및 결론. 네, 해당 논문에서는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인터뷰를 통해 기존 관습의 해체, 의도와 개념, 관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유명세, 영향력이라는 현대미술의 기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는 매우 분명한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어머야. 네, 현대미술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유명할 수도 있고요, 안 유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다양한 특징을 가진 작품이 존재하죠. 네, 제가 이 현대미술의 완벽한 기준을 찾아내기 위해선 이 모든 작품을 분석해야 할 텐데 말이죠. 이 수많은 작품들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기준을 알아내는데 적합한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들만 뽑아 논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 또한 주의 있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예술이야?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이 예술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는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이정현 선생님, 그리고 타구미 선생님, 그리고 저의 인터뷰를 도와주셨던 윤상인 해설가님, 그리고 저에게 작품을 빌려주셨던 현재민 작가님과 유거태 작가님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관심을 가져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학생의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이 많이 들려서 좀 기분이 좋았는데 그 질문이 피곤한가 보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저도 말고 한 명만 딱. 그리고 작가님들도 두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현대미술 작가가 있으신가요? 저요. 너무 많은가요? 네. 한 명만 뽑아주세요. 저는 예전부터 그 작가가 좋았어요. 네, 키스헤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되게 귀여운 사람들과 다양한 뭔가 알록달록한 색채를 사용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7학년 때 소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하기도 했었고요. 더 있으신가요? 네, 대답해 주셨나요?
대답이 되셨나요? 네. 더 질문이 없으면 네 마지막 발표자 윤 학생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